박지현 32살. 시집 온 지 벌써 10년이 흘렀지만 시어머니에게는 여전히 투명인간 같은 존재였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온 가족의 아침밥을 차리고 밤 11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설거지를 끝내는 것이 그녀의 하루 일과였죠. 지연아, 김치가 또 이상해. 어떻게 맨날 짜기만 하냐? 내 친정엄마가 뭘 가르쳤는지 모르겠네.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침 식탁을 얼음장처럼 얼려버렸습니다. 갓 지은 따뜻한 밥과 정성스럽게 차려진 반찬들이 순식간에 차가워지는 듯 했죠. 죄송합니다. 다음엔 더 신경 써서 담그겠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미 수백 번도 더 들어본 비난이었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남편 민주는 그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기계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엄마 원래 저러셔. 내가 좀 참아. 곧 적응하실 거야. 적응이라는 단어. 지연은 속으로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벌써 1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적응의 문제라고 하는 남편을 보며 그녀는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지연아, 오늘 시장 보고 와서 저녁엔 생선구이 해줘. 우리 민준이가 좋아하는 거 말이야. 그리고 빨래도 널어놓고 방 청소도 해놔야겠다. 시어머니의 지시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반박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탐욕스러운 시선이 향하는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지연이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작은 상가 건물이었죠. 그 건물은 지연에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자 언젠가 12살 아들 태훈이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지연아, 너 그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가 얼마나 되냐? 어느 날 시어머니가 은근슬쩍 물어봤을 때부터 지연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탐욕이 번뜩이고 있었거든요. 그날은 유난히 쌀쌀한 늦가을 날이었습니다. 찬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하늘은 회색빛 구름으로 가득했죠. 지연이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자 시어머니가 소파에 축 늘어진 채 힘없이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아프신가요? 병원에 모셔다 드릴까요? 지연이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픈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창백하고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지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약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예, 내가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가슴이 답답하고 숨도 잘 안 쉬어져. 혹시라도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쩌나 싶어서 밤잠도 못 이루겠다. 그리고는 눈가에 눈물을 글썽이며 애절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명의로 된 그 상가 건물 말이다. 혹시 모르니까 잠시만 내 명의로 해놓자꾸나. 나중에 내 아들, 내 소중한 손주한테 고스란히 물려주려는 거 아니겠니? 할머니가 손주 생각해서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거야. 지연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고 무엇보다 그 상가는 자신에게 유일한 경제적 기반이었거든요. 어머님, 그런데 그 상가는? 얘야, 할머니를 못 믿겠다는 거냐? 내가 손주한테 해줄 생각 말고 딴 마음을 품겠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듯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넥타이가 비스듬히 매어 있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시어머니는 아들을 보자마자 더욱 애절하게 호소했습니다. 민준아, 내 와이프한테 말 좀 해봐라. 할머니가 손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의심을 하니? 민준은 구두를 벗으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내 와이프 명의로 된 그 상가를 내 명의로 잠깐 해놨다가 나중에 태훈이한테 물려주자는 얘기를 했더니 영 시원찮게 대답을 하네. 민주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왜 그런 쉬운 일도 못해주느냐는 불만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이 틀린 게 어디 있어? 다 우리 태훈이 위한 일인데.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간단한 일이잖아. 어머니가 아프시다는데 마음 편히 해드려야지. 지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시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고 거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서류 가져다 주시면 도장 찍어 드릴게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에 그 표정을 보지 못했죠. 아니, 본 척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틀 후 오전 시어머니는 두꺼운 갈색 서류 봉투를 양손에 소중히 들고 지연 앞에 나타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픈 척하던 연기는 여전했지만 유독 눈빛만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냥감을 드디어 손에 넣을 수 있게 된 사냥꾼의 눈빛이었습니다. 자, 여기 서류들이야. 복잡하고 어려운 건 다 내가 알아서 처리했으니까 내가 할 일은 그냥 도장 찍는 것뿐이다. 쉽지? 지연은 서류 봉투를 받아들며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맨 위에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서라고 적힌 공식 문서가 놓여 있었고 빽빽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연이 서류를 자세히 보는 모습에 조급해하며 재촉했습니다. 빨리빨리, 뭐 그리 오래 보고 있냐? 어차피 법률 용어라서 어렵기만 하고 글씨도 작아서 눈만 아프잖아. 그냥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도장부터 찍어. 네, 알겠습니다. 지연은 별다른 이해 없이 순순히 인감 도장을 서랍에서 꺼내어 서류에 하나씩 찍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에 꾹, 두 번째 서류에 꾹, 세 번째 서류에 꾹. 총 5장의 서류에 차례차례 정성스럽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점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계획해온 일이 드디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말이죠. 잘했다. 정말 잘했어. 이제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됐구나. 우리 태훈이한테 좋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됐어. 하지만 서류 처리가 완전히 끝나자마자 기적처럼 시어머니의 연기는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어제까지 죽을 것처럼 아프다던 것도 손주 걱정에 밤잠 못 이룬다던 것도 모두 완벽한 거짓이었던 것이죠. 그녀는 서류 뭉치를 품에 꼭 안고 당장 법무사 사무실로 향해 모든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에서 시어머니의 태도는 180도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지연이 넌 이제 볼 일 다 끝났으니까 짐 정리해서 이 집에서 나갈 준비나 해라. 내가 더 이상 있을 곳은 여기엔 없다. 알겠니? 차가운 목소리, 얼음장 같은 시선.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기분이 바로 이런 것일까요? 민준도 어머니 편에 서서 지연을 몰아붙였습니다. 지연아, 어머니 말씀이 맞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너도 그동안 고생 많았고.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닥친 모든 현실을 체념한 듯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고개를 숙인 그녀의 눈 깊숙한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무언가 다른 빛이 조용히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분노인지 계획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상가 매매에 대한 이야기로 집안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시세보다 높은 좋은 가격을 제시했다느니 빨리 팔아서 아들 민준의 사업 자금을 마련해야겠다느니 하는 말들로 온종일 들떠 있었죠. 마치 로또에 당첨된 사람처럼 흥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사업을 드디어 시작할 수 있게 됐어. 다 지연이 덕분이야.
시어머니는 이웃들에게도 자랑스럽게 떠버리고 다녔습니다. 물론 진심에서 나온 감사가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말이죠. 그날도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욱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중요한 발표를 하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얘들아, 오늘 중요한 소식이 있어. 내가 지연이 명의로 되어 있던 그 상가를 드디어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벌써 계약금까지 받았어. 이 돈으로 우리 민준이 사업 자금에 보태주고 나머지는 태훈이 교육비로 쓸 거야.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라. 민준은 감격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꿈꾸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네요. 12살 아들 태훈이도 할머니 말에 신나서 고개를 끄덕였고 온 식구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연이 찻잔을 테이블 위에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을 만큼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어머님, 그 상가 정말로 어머님 소유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갑작스러운 지연의 말에 식탁 위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죠. 시어머니는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미친년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도장까지 찍은 서류가 버젓이 있는데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민준도 당황하며 지연을 나무랐습니다. 지연아,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이야? 너 어디 아픈 거 아니야? 하지만 지연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희미하면서도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미소는 지금까지 가족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갑고도 날카로운 것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도장을 찍었죠. 하지만 제가 도장을 찍은 서류는 상가 매매 계약서가 아니었어요. 그 서류는 어머님이 소유하고 계신 모든 재산을 저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였거든요. 순간 식탁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묵직하게 울려 퍼졌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왜 내 재산을 내게 줘야 하는데? 지연은 침착하게 품에서 또 다른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차근차근 펼쳐 보였습니다. 공식 인장이 찍힌 법적 문서들이 하나둘 나타났죠. 민준이 황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지연아, 대체 무슨 일이야? 설명을 좀 제대로 해봐. 지연은 서류를 하나씩 들어올리며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은 글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어머님 대신 서류를 읽어드렸죠. 지난 10년간 줄곧 그래왔잖아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내가 그런 서류를 준비할 리가 없어. 말이 안 돼. 지연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물론 어머님이 직접 준비하신 건 아니죠. 하지만 어머님이 그날 저에게 주신 서류 뭉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위에는 상가 관련 서류를 올려두셨지만 그 아래에는 다른 서류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또 계셨어요. 바로 작은아버님이세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지연에게 집중됐습니다. 태훈이조차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죠. 작은아버님도 지난 10년간 어머님의 탐욕을 지켜보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조용히 조언을 해주셨거든요. 지연아, 내가 당하고만 있지 말고 어머니의 욕심을 거울처럼 되돌려줘 봐라.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은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되어 있어라고요. 지연은 서류를 정리하며 마지막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이 그날 준비해 오신 서류 뭉치에는 상가 이전 계약서뿐만 아니라 어머님의 전 재산 포기,
각서와 저에게 대한 재산 증여 계약서가 교묘하게 섞여 있었어요. 글을 모르시는 어머님은 내용은 확인하지 않으시고 저에게만 도장을 찍으라고 하셨죠. 저는 어머님이 주신 모든 서류에 성실하게 도장을 찍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이 며느리에게 넘어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민주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지연의 무릎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어머니도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야. 하지만 지연은 차가운 표정으로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무너져 있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이 집에서 흘린 모든 눈물이 바로 어머님의 탐욕을 심판하는 잉크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님께서 저에게 했던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리죠. 볼일 다 끝났으니 이 집에서 나가세요. 어머님이 계실 곳은 더 이상 여기에 없어요.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똑같이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탐욕과 교만을 거울처럼 비춰주어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임을 지연은 완벽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시집 온 이후 처음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진정한 평안함을 느끼며 가장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10년간의 서름과 분노가 마침내 정의로운 결말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똑같이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탐욕을 거울처럼 비춰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같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